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체 나이가 10년 전에 비해서 0.5세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죠. 그만큼 빨리 늙는다는 것인데요. 입시와 취업 그리고 노후에 대한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과연 국민들의 진짜 민심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치권이 민심을 잡고 싶다면 우리 국민들이 왜 빨리 늙고 있는지부터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래도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해와 동해를 함께 쓰는 법안,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쓰는 법안이 미국 버지니아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잠시 후 현지 연결해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만났습니다. 이른바 짜장면 회동이라고 하는데 잘 비벼졌는지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 차례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예스 오 노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별로 설 민심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데요. 정작 유권자들의 관심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요. 지지하는 정당이 있습니까? 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예스 오 노.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지지하는 정당이 있습니까? 입니다. 예스 또는 노라고 답하고 의견도 함께 덧붙여 보내주시면요. 방송이 끝날 무렵에 저희에게 온 문자 자체적으로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스마트폰에 있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이죠.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뽑아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누몽도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과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4일 금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자. 오늘의 이익보다는 내일 더 필요한 일을 하자. 함께할 때 더 큰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기에 함께 더 멀리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호섭 부총리의 발언,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권 또 야권 말들이 많은데 특히 민주당 쪽에서 청와대와 내각에 대해서 전면적인 인사 쇄신을 요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요.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책임자를 포함해서 청와대와 내각에 대한 전면적인 인사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현호석 부총리를 겨냥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는 무책임의 극치고 카드사가 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현실도 모르는 무능의 극치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가 불러온 총체적 국정 난맥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들의 해임은 물론이고요. 내각의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어찌된 일인지 야당의 이런 주장에 일부 동조하는 분위기라고요? 그렇습니다. 현우석 부총리의 발언으로 가장 당황스러운 건 일반 국민들이지만요. 역시 선거를 앞두고 집권 여당도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오늘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요. 기자회견을 따로 가졌습니다.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당 의원이 이번 사태로 그 내각 경제팀의 사실상 총사퇴를 공개적으로 주문한 것은 이번이
입장이 처음입니다. 김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귀태 발언 등으로 몇 차례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이 모욕당했을 때 발언 당사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고 꼬집기도 하면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경호부대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새누리당 최고위원들도요 잇따라 인터뷰에 나섰는데요. 부총리의 사퇴에 무게를 두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부총리의 사퇴 또 금융 당국자들 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따끔한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금융당국은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회의가 열렸습니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과 관련해서요.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 단속이 무기한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결제 승인 대행업체는 물론이고요. 미등록 대부업체 그리고 개인정보를 파는 일명 브로커들에 대한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적발이 되면요. 징역 5년에 5천만 원까지 부과될 방침입니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검찰과 경찰과 함께 관계부처가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합동 단속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요. 최근 그 3개사 카드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시중에 유통된 정황은 없다. 이런 기존 입장을 오늘도 재확인했습니다. 네, 금융당국이 진작부터 이렇게 했으면은 여론도 좋았을 텐데. 그렇죠. 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우리 대한민국 속담에서 자꾸 이런 걸치는 그런 당국자들이 나타나서. 네. 옛날 속담이 틀린 게 없죠. 네. 김한길 민주당 대표 청와대와 내각에 대해 전면적인 인사 쇄신을 요구했는데 오늘 굉장히 또 바빴죠. 안철수 의원도 만났죠. 그렇습니다. 오늘 김한길 대표 그리고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국가기관 불법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 도입과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관철하는 데 계속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을 보시면요. 대선 공약도 이렇게 쉽게 번복하는데 6월 지방선거에 나설 새누리당 후보들의 공약의 신뢰성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른바 6월 지방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관심을 끌던 야권연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안철수 의원 측은 회동 이후에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김한길 대표와의 회동에 앞서 열린 그 안철수 의원 측의 비공개 회의에서 연대로는 스스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나 의지가 없는 패배주의적인 시각이라는 안 의원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야권 연대에 대한 일종의 전망이나 기대감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네, 야권 연대로는 스스로 이길 수 없다는 네. 그런 패배주의다. 네. 진짜 야권 연대가 없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요. 정면 승부 2라운드에서 양측 차례로 연결해서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청와대로 가볼까요? 청와대에서 첫 번째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 사면을 하기로 결정했나 보죠?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사면 심사위원을 열었다고 합니다. 대통령 특별 사면 범위와 규모 등을 확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첫 특별 사면 대상은요. 주로 생계형 민생사범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가운데 초범 내지는 과실범 등입니다. 규모는 약 6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돼서 생계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사면될 전망이죠. 정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요. 특별 사면 대상을 최종 확정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일단 정치인은 빠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업인과 정치인은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엔 북한으로 가보죠. 북한이 연일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른바 중대 제안하면서 화해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데 이번엔 또 뭡니까? 공개 서한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노동신문 1면에 공개 서한을 직접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북측은 이번 서한이 노동당 제1비서이자 국방위 제1위원장이고 군 최고사령관인 김정은의 특명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 의미를 특별히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측의 중대 제안을 위장평화공세로 규정한 데 대해서 위장평화공세도 아니고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도 아니라면서 자신들은 이미 일방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자극이나 비방 중상을 전면 중지하는 길에 들어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비방과 군사훈련을 자신들이 먼저 중단하는 만큼 진정성을 운운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북한이 왜 그렇죠? 글쎄요. 다들 당황스럽습니다. 노동신문은 최근 실제 남한에 대한 비난을 줄이고 있고요. 대신 이 자리에 미국과 일본에 대한 비난을 채워 넣었습니다. 공개 서한에서도요. 우리의 분단 문제가 전적으로 외세에 의해서 강요된 것이라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요. 최근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상당히 불편한 발언들을 이어가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최대한 그 좀 반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요. 이 장성택 숙청 이후에 외자 유치 등이 어려워지자 이런 경제적인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한 제스처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내일 오전에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요. 25일 새벽 1시에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이런 대화 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세계 무대 유엔에서도 또 이런 대화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네.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9분 29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역시 금요일 퇴근길입니다. 곳곳에 정체가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서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거의 전 구간에서 시속 20km 미만 정체가 심한 편이고요. 외곽 쪽으로도 성산대교에서 오목교, 철산대교에서 금천교까지 주춤합니다. 이어지는 내부순환로가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데는 정릉터널 목간 지점에 고장차가 있었는데요. 지금 막 처리 작업은 끝이 났지만 뒤쪽으로 종암분기점 이전부터 차량 밀리고 있고요. 성수동 쪽으로도 성산램프에서 홍지무 터널 지나는데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결되는 북부간선도로가 현재 하월곡에서 종암분기점 쪽으로 진입하는데도 차량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난지나들목부터 동호대교까지, 올림픽대로도 여의교부터 청담대교까지 밀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상원에서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쓰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하원 처리 절차를 앞두고 있는데요. 일본의 강력한 노비에도 불구하고 상원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한인들의 힘이 매우 컸습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미국 교과서의 동해 표기를 바로잡자는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올리기도 하셨고 또 몇 년간 법안을 준비하고 추진해 오신 분이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한인회 홍일성 회장님인데요. 홍 회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법안 처리 앞두고 잠도 못 주무셨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버지니아주 상원에서 민주당의 데이브 마스덴 의원이 발의한 동해 병기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미국 공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동해를 가르치도록 한 동해 병기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가죠? 물론 처음이죠. 아, 처음이다. 미국 역사에서 네네. 버지니아, 미국 역사 50개 중에서 특히 버지니아에서 처음으로 단 한 번 그 교과서에 어떤 거를 고쳐달라고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고 네. 사실 그것이 단점이었던 것이었지만 처음이지만 어떤 누구라도 그 교과서에 문제가 있으면 제의를 해야 된다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또 고쳐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버지니아주에는 지난해였죠. 2012년에도 동해병기 법안을 상정했지만 상임위 표결에서 무산된 적도 있었죠. 네. 그리고 그러죠. 그때 그리고 홍 회장님을 주축으로 한인회에서 여러 번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통과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2012년 1월 달에는 저희가 걱정했던 것이 IHO 문제가 있었을 때, IHO가 통과되지 못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의 상실감을 생각을 해서 일단 4년 전부터 고민했던 내용이 미국의 연방정부는 분명히 단독으로 표기해야 된다, 일본어를 표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교과서였고요. 네. 교과서는 미국에서는 주마다 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주에서 교과서 내용을 전기됐을 때 49대 1이라는 어떤 컨트로버시한 이슈를 만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개의 주가 통과가 되어서 50개 주가 통과되면 그 나라의 대통령이든 국무부든 연방의회든 교과서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쉬운 전략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IHO 문제 언급해 주셨는데 이게 바로 표기 문제죠? 예, IHO라고 인터내셔널 하이드로 오르가니제이션이라고 우리가 일제 때 일본해가 시작됐던 것이 IHO에서 시작이 됐던 거였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었던 그 힘, 그 이유는 무엇이죠? 그
그것은 바로 2007년도 우리가 그 하우스 레솔루션 121이라는 그 종군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킨 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마이크 혼다가 상정했던, 그러니까 네 번째 상정한 분인데요. 전국적으로 그 풀뿌리 정치 참여 운동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요. 버지니아에 15만 한인 동포들이 그동안에 축적됐던 그 미국 그 로컬 정치인들, 지방 정치인들 간의 인간적인 관계에 의해서 하나하나 이것이 설득된 것이고, 다행히 버지니아 내에서는 그 일본계가 거의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역의 유권자로서 자기의 그 주 의원들을 이러한 안건들에 대해서 상정해달라고 부탁했을 게 그 통과되는 과정이 이번에 아주 주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전날 네. 미국 국무부에서 그 부대변인에 의해서 그 발표된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그렇죠. 저희한테는 상당히 아침부터 찬바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민주주의는 각 지역마다 나름대로의 그 내용에 의해서 통과된다는 거. 그래서 어떤 한 지역에 문제가 있으면 의회나 아니면 법원에 의해서 불법이라고 하면 통과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이 이번에 아주 잘 표현됐다는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네, 계속해서 긴장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주미 일본 대사죠, 사사의 게니치로가 전날 테리 맥콜리프 버지니아주 주지사를 만나서 이 동해 병기 법안의 저지를 요청했다고 하던데, 이 긴장을 늦출 수 계속 없었을 것 같은데, 당시 상황 좀 말씀해 주실까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2007년도 우리가 종군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할 때 아베 수상은 백악관에 날아와서 부시 대통령을 만나고 있었고, 그때 우리는 연방의회를 움직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연방의회에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도 마찬가지로 네. 위의 수장대로 움직이는 것이 미국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아, 의회는 네. 유권자에서 움직이는 것이 미국 의회라는 것이 네. 다시 한번 판명됐다고 생각됩니다. 네. 유권자에서 움직인다, 미국 의회. 자, 아직 끝난 것이 아니죠? 하원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예. 보통 모든 주가 마찬가지로 처음 30일 동안 네. 상원이 통과를 하고 하원이 통과를 하고 네. 그 30일이 지나면 서로 통과된 내용을 서로 간에 보냅니다. 상원이 통과한 것은 하원으로 보내고 하원이 통과된 것은 상원으로 보내고, 그것이 양쪽이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주지사한테 넘어가서 주지사가 서명을 하면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것이 법안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하원은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고, 또 일본이 앞서 사사의 게니치로 주미 일본 대사가 또 이렇게 로비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 수정안을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3명의 상원원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했는데, 네. 그 중에 특히 블랙원이라는 라우딩 카운티 상원이 반발한 부분은 그분은 공화당입니다. 이러한 이슈 같은 것은 네. 교과서 내용은 간단하게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이슈가 아니라 이 지역에 과연 정당한, 그러니까 맞는 교과서 내용을 적느냐 안 적느냐는 내용이고요. 예.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네.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일제하에 다시 해방을 해서 받았는데 네. 다 돌려받았는데 아직도 우리의 바다 이름을 못 돌려받았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로비로 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네. 미국 내에서는 로비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 한계가 있다. 미국의 네. 저희가 의회를 중점적으로 공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회는요, 주의회든 연방의회든 유권자에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 유권자 언급 많이 해주셨는데, 무조건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또 몇 년 동안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해 병기 법안을 계속해서 회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한인들이 이렇게 추진해 왔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예, 저희는 제가 워싱턴에 산 지가 35년 되는데요. 1987년도 일본에 사는 한인 동포들이 지문 철폐 문제가 있었을 때 지문 예. 철폐 반대 운동을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기에 연관된 상황에서 종군 위안부라 할까 이런 이슈를 다루면서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굉장히 발달하고 이해를 하게 됐어요. 우리는 흥분하고 선동하지 말고 정말로
집요하게 전략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랜 세월 갖고 알고 있기 때문에요. 모든 일이 있으면 통과를 위해서 상당히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미국에 계신 우리 한국인들의 그런 저력, 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미국 유권자로서의 그런 나름대로 힘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어떻게 좀 더 이런 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 정부에서 뭔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2007년도 버지아텍 사건이 났을 때요. 종거협약 결의안 문제가 있을 때, 버지아텍 사건일 때 한국 정부에서 조문 계획을 보낸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때로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은 미국에 있는 상황으로 도외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요번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 라비스를 고용한 자체가 상당한 실수였습니다. 버지니아주는 주 나름대로의 어떤 입장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원하지도 않고 상관도 안 하고 특히 연방 정부에서 어떤 발표도 원하지도 않아요. 주는 주 나름대로의 특이한 지자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뭐 하기보다도 끝났거나 어떤 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건 괜찮은데 중간에 정부에 나서는 거는 한일전이 돼버리면요. 외교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주정부 상황이 아니라 이건 연방정부 상황에 대해서 국무부로 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래요. 안타까우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들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코리안 아메리칸이 이겨내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외 720만 동포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랑스럽습니다. 자, 1번 로비는 결국 돈인데 돈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버지니아주는 수도 워싱턴과 가깝죠? 바로 붙어 있습니다. 네,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만큼 이쪽에서 동해 병기가 혹시라도 실현될 경우에 미국 다른 주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지난 3년간 저희가 미주 한의회를 통해서 8개 주가 같이 움직이겠다고 동의하고 움직이는 주가 있는데 물론 지금은 약간 미력하지만 결과적으로 한 주가 통과하면 49대 한 주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저희가 50개 주를 다 통과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미국 정부의 확실한 교과서가 되면 미국 정부는 다음 IHO의 자기들의 입장이 분명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의 입장 또 반 IHO 이런 문제들. 네, 회장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애써 들으시고요. 또 저희가 정신적으로 또 마음으로도 이렇게 한국에서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버지니아주 한인회의 홍일송 회장이었습니다. 놈이라고 깎아주시는 겁니까 지금? 굶게 이 정도 피자면 강남필인디. 우리 돈 많아라. 점심엔 5,900원 맞습니다. 스마트 런치 진짜로 피자가 5,900원. 점심이 기다려지지 않니? 그게 피자 앤모어 피자 헛.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코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네,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지지하는 정당 있습니까?인데요. 4215님은 yes. 그래도 국민으로서 정치에 최소한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지지하는 정당은 있어야겠죠. 라고 의견 주셨고요. 0030님은 no, 인물 보고 선출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시작부터 지지하는 정당 있다는 입장과 없다는 입장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여러분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양측 의견도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김소영 한의학 박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당연히 건강이겠죠? 요즘 보면은 학생은 학생들대로 또 주부는 주부대로 각자의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안고 가는 사회가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게 다 빨리빨리 이런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생활 습관을 버려버리고 차근차근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고 미래의 건강한 대한민국을 여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열죠.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와 무소속의 안철수 의원이 오늘 만났죠.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양측을 차례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이어가겠습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ee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안녕하세요. 한우 지킴이 이승기입니다. 그냥 소고기랑 한우, 겉모습만으로 구분하긴 어려우시죠? 구입하는 한우의 라벨을 확인하세요. 등급과 혈통, 품종의 이름까지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한우 자조금. 소치의 감동부터 브라질의 열기까지 LGTV로 바꾸시면 더욱 생생해집니다. 울트라 HD TV, OLED TV, LED TV 구입 시 최대 200만 원 캐시백 혜택을 드립니다. 2월 23일까지 행사 제품에 한하며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샵에서. 베스트샵.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날이 갈수록 긴장이 고조되고 또 열기도 그만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당 공천제를 유지하려는 새누리당과 이를 사실상 대선 공약 파기라고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간에 양당 간의 공방이 계속해서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여야가 이렇게 대립하는 가운데 민주당 대표인 김한길 의원은 오늘 오전에 새정치추진위원회 안철수 의원과 만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한정혜 대변인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정혜입니다. 네, 제가 위에서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전에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 그리고 새정치추진위원회 안철수 의원이 회동을 가졌지 않습니까? 이제 두 분의 양자 회동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 이게 지난해 당대표로 김한길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처음이 아닌가요? 그 단독 회담 회동이라고 하면 이번이 처음이고요. 네. 예, 당대표 취임하시고 나서도 사실은 지난해 저희가 특검과 관련한 거 요구하고 할 때 네. 그때 이제 그 서울 광장에서 천막 농성도 하고 그런 과정 이런 과정에서 몇 번 만난 적은 몇 번 있습니다. 그렇죠. 치듯이 지나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나 뭔가 이렇게 어떤 특정한 주제를 놓고 이렇게 두 분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건 공식적으로 처음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공식적으로는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회담 어떤 식으로 진행됐습니까? 배석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네. 회동은 이렇게 여러 번에 걸친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공식적인 간담회 같은 데서도 많이 두 분이 보시고 했는데 늘상 이제 말씀으로만 언제 식사 한번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그래서 새해도 되고 해서 저희 당대표께서 김한길 대표께서 직접 안철수 의원에게 전화를 거셨고요. 밥 한번 먹읍시다 진짜 편하게 이렇게 해서 이번 회동이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들었고요. 또 하나는 회동에 배석자는 없었습니다. 그냥 두 분이 정말 편하게 얘기 좀 하시겠다 이렇게 하셔서 배석자 없이 두 분만 식사하시면서 그렇게 말씀 나누셨고요. 네. 회동 이후에 양쪽에서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했는데 이 내용은 간단히 요지가 뭐죠?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와 관련한 논의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합의서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오늘 발표문 내용을 보면 국가기관 불법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검 도입 이것도 역시 관철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는 관철하는데 계속적으로 협력하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선 공약을 이렇게 쉽게 번복을 하는 이 지금 집권 새누리당이 6월 지방선거에도 나선다라고 하면 그 새누리당 후보들이 또 공약은 제대로 지키겠느냐? 정말 그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된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과 약속을 파기하고 국제정치를 일삼는 현 집권 세력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된다는데 공감했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위한 어쨌든 그 협력 이런 것들은 계속 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화
계속 이어나가자 이렇게 그 정리를 했습니다. 두 분의 네. 만남의 내용은. 예. 네, 크게 의제는 두 가지.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그 특검제도 이 문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양쪽이 계속해서 협력한다. 그리고 그때 덧붙여 주신 것이 6.4 지방선거에서 대선 공약을 어긴 새누리당 쪽에 대해서 같이 심판을 해야 된다. 이런 언급을 그렇죠. 하셨다. 현 집권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이루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현 집권 세력을 심판해야 하는데 공감을 이뤘다. 바로 이런 네. 부분과 갖고 또 이 야권 연대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야권 연대는 두 분이 그 회동에 들어가시면서 네. 지금은 야권 연대 뭐 단일화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치 발전에 도움되는 이야기는 하겠다 이렇게 사전에 말씀을 하시고 회동에 네. 임하셨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협력할 걸 협력을 한다는 것이고 야권 연대나 단일화 얘기는 아직 할 때는 아닌 거라고 일단 말씀은 하셨습니다. 네, 예. 현 집권 세력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하는데 공감이라는 게 양쪽이 같이 의견을 같이 하는 건데 이런 그렇죠. 연대 쪽에 대해서는 하고 생각은 같다는 거네요. 거기까지 나가시면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네. 그 분위기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저희가 아무 이제 배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네. 어쨌든 최종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이제 브리핑 내용으로 나오는 네, 그 네. 문구고 예.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은 또 조금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서로가 네. 지금은 열심히 스스로가 정치 개혁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예. 하는 부분에 어쨌든 더 열심을 다하자. 그러나 지금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이런 특검 도입이라든지 또는 지금 기초선거와 관련한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이렇게 번복하는 거에 대해서 예. 일단 그것에 대한 심판, 문제 제기 이런 것들 역시 같이 협력을 하자. 그리고 네. 이런 것은 지금 이제 앞에 있는 거니까 같이 우리가 협력을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당대표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경쟁적 동지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지적 관계에서 이 일들은 해나가는 것이고 정치 개혁과 내부 개혁을 위한 정치 혁신과 관련해서는 경쟁적 관계에서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일단 제가 길 간다라고 이렇게 발표는 했는데 이번 회동에 대해서 새누리당 쪽에서는 정치적 야합이다. 구태 정치라 이렇게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가 비판했는데 이 야권 연대랑 약간 이제 맥이 있지 않느냐 이런 뜻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희가 대낮에 만나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야합은 아니고요. 그리고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는데 사실은 지금 계속 저희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런 정당 공천을 유지하겠다고 기득권을 유지하겠다고 고집하는 것 이거 자체가 구태 정치거든요.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는 이런 구태 정치를 그만두자라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태도 이것을 먼저 좀 거두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정치개혁 그 가운데 하나 이제 기초선거 정당 공천 아니겠습니까? 네. 자, 새누리당 쪽에서 일단 정개특위에 이름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데 정개특위에서 이런 것이 제대로 정리가 될지 또 시한이 이번 달 아니겠습니까? 종료가 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개특위에 이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유지한다. 보면은 유지를 한다라고 하는 당론을 거의 채택한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그러나 우리가 내놓고 정당 공천 하겠다고 하기는 그러니 정개특위에다 이임하자라고 했는데 정개특위에 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다 정당 공천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신 분들밖에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당론으로라도 지난번 공약이었던 새누리당의 공약이었던 또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었던 정당 공천 폐지와 관련된 입장을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못 정하고 다시 정개특위에다 이임한다. 그것은 결국은 그냥 정당 공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단은 이대로 시간을 끝내고 그냥 현 제도대로 그냥 가자라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네. 자, 그러면은 정개개혁 특위의 시한이 이달에 그냥 그대로 끝나고 다음 달로 연장되고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것을 그래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장하자. 연장을 하자. 조금이라도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여론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고 한데 우리가 이거
재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냐. 예산이 네. 수반되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 예. 정치개혁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 네. 시간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논의를 좀 해서 네. 어쨌든 그 국회의원 특권에 해당되는 기득권에 해당되는 이것들을 내려놓는 모습을 좀 보여주자라고 해서 저희가 어쨌든 새누리당에 그것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연장되면은 기득권 내려놓는 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좀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시죠. 민주당이 어떤 것이 있을지. 일단은 그 우선은 지금 정계특위에서 논의를 한 것은 지난번에 정계특위를 설치를 할 때 네. 일단 6.4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에 인접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과 관련된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자. 그게 이제 이 기초 선거 공천, 네. 정당 공천 폐지와 관련된 그리고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주 안점으로 일단 논의를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는 연장이 되면은 이것부터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예비 후보자 등록하는 시한 자체가 2월 초순을 얼마 네.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새누리당의 김용태 의원이 지금 기초선거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줄을 서고 있다. 네, 공천을 네, 받기 알겠습니다. 위해서 네. 그런 것들을 빨리 정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부터 중점을 네. 두고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예. 저희 당으로서는 네. 혹시라도 또 추가적으로 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 투표와 관련된 사항이니까 선거 연령 하향 부분이라든지 투표 시간 네.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대변인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한정혜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송호창 새정치추진위원회 소통위원장과 새정치추진위원회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오창 회동 결과적으로 보면은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여기에 이제 고리가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 이렇게 되면 혹시 장외투쟁을 비롯해서 공천제 폐지를 위한 공세를 강화한다고 할까요? 여기에 가담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그 작년 대통령 선거 때 안철수 후보가 이제 제일 먼저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제가 폐지해야 된다라는 이제 입장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여야 그 대통령 후보가 모두 이제 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이것은 그 정당과 그리고 이제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선언을 하고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네. 약속을 이제 이행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이런 그 김한길 대표 오늘 만남을 가진 거고요. 예. 정계특위의 만기 활동 시한 만기가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죠. 정계특위가 전혀 그 애초에 목적했던 특위를 만든 목적이 이제 정당 공천제 폐지를 중심으로 한 기초선거에 관련한 제도 개선인데 네. 그걸 전혀 이행할 지금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빨리 긴급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그 촉구하는 그런 의미의 오늘 만남이라고 봐야죠. 네. 촉구를 뭐 두 분이 만나는 것만으로는 또 새누리당이 또 따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의 행동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장외투쟁이라든지 예. 이런 것을 아마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그 정당 공천제 폐지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의 움직임이 있을 거고, 네. 이번 선거에서 출마하게 되는 그런 그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나 현재 이제 현역 그 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의원들도 역시 여러 가지로 그 뜻을 좀 함께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과 또 이제 여러 가지로 같이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도 이제 있겠죠. 네, 함께 할 것이다. 여지가 있다. 공천제 폐지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새정치추진위원회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게 궁금한데요. 이 정당 공천제 문제는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약속을 하고 선언한 내용입니다. 그런 그 국민 앞에 공약을 한 사항을 지금 이제 이행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예. 지금까지 작년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 정책에 대한 공약이나 여러 가지 경제 민주화에 대한 공약이나 이런 약속을 한 것을
하나하나 다 이행하지 못하고 번복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또 이것이 정부 여당이 앞장서서 이렇게 공약을 위반하는 일에 앞장서서 이렇게 나선다고 하면 분명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심판. 그런 네. 심판을 각오하고 지금 새누리당은 정당 공천제 폐지 여부 문제를 이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6.4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 심판 부분과 관련해서 양측이 연대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새정치추진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선거에 대해서 자꾸 이제 공학적으로 너무 정치적으로 그리고 자기 이 정당이나 정치인의 당리당략에 따라서만 이렇게 자꾸 계산을 하다 보면 예. 국민들이 오히려 이제 신뢰도나 지지가 훨씬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본인 자신이 그리고 정당 자체가 개혁하고 혁신을 해서 스스로 국민들의 신뢰도와 지지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스스로 개혁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정당과 손을 잡아서 그 힘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국민들의 지지를 떨어뜨리는 신뢰를 더 못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새누리당은 이제 신뢰 문제와 관련했다고 보는데요. 새정치추진위원회가 이번 회동에 참여한 것 자체가 국민들과의 새로운 정치를 만들고 이끌어 나가겠다는 창당 의지와 부합하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좀 대응할 수 있습니까? 새누리당은 남 얘기를 할 처지가 아닙니다. 스스로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약속을 했고 정부의 여당으로서 그리고 과반수 이상의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스스로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것부터 먼저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심판이라는 부분에 이제 공감대가 형성한 만큼 앞으로 대화를 통해서 심판 방식에 있어서 앞서 연대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각자의 길을 간다고 언급은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 다른 방식이라도 뭔가 힘을 합칠 수 있는 연대 형식은 또 있을 수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힘을 합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힘을 만들고 모으고 더 키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네. 스스로 개혁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정치인과 정당들에게 다른 정당들이 그렇게 신뢰받지 못하는 정당들이 손을 잡는 것을 가지고 국민들이 전혀 저는 신뢰하고 지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 회동은 이 정도로 하고요. 새정치추진위원회 김효석 공동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의 발언, 이제 이른바 7당 6나. 그러니까 돈 공천 발언과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은데 명확한 근거가 없었던 발언이었다라고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이제 파장이 있는데요. 새정치추진위에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면 공천 헌금 문제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이제 정부 여당이나 여러 경우에 그런 문제들이 항상 있어 왔고 또 새누리당의 이제 전신이었던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찻대기당이라고 하는 별칭까지 붙을 정도로 공천 문제로 그런 어떤 불법적인 행태가 아주 만연했던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훨씬 더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공천 헌금으로 이렇게 불법 비리가 자행되는 이런 상황을 이제는 극복하기 위해서 공천권과 관련되는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이지 그것은 이제 다른 취지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다 정치자금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면서 오늘 새누리당의 인호근 의원이요 새정치추진위가 창당을 이제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관련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언제든지 지금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고 있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그 자금 사용에 대해서는
아주 사소한 영수증 하나하나까지 다 첨부를 해서 지금 선관위에게 다 준비하고 공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투명한 정치자금 사용에 대한 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새누리당과 민주당 기성 정당들이 모두 다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수증 하나하나 챙긴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닌데요. 네. 지금까지 그런 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그리고 영수증을 만들 수도 없을 정도로 불법 정치 자금을 사용해 와서 많은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이 기성 정치인들의 행태였습니다. 그런 잣대를 저희들은 당연히 받을 의사가 있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당이나 새누리당이나 기성 정당들도 똑같이 그 기준에 맞춰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훌륭한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6.4 지방선거 움직임이 이제 본격화되는 분위기인데 새정치추진위원회의 목표, 앞으로 자치단체 여러 선거구에서 한 어느 정도 이렇게 획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성과를 그렇게 이제 숫자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정치를 하는 정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정치인의 모습을 이제 이번 선거에서부터 바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걸 통해서 지방자치제도가 획기적으로 그 발전 강화할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고 이제는 더 이상 부정부패나 낡은 방식의 어떤 정치 행태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조금씩 없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호창 새정치추진위원회 소통위원장이었습니다. BMW 엑스드라이브가 알려드리는 교통정보 김유리입니다. 갑작스런 폭설로 도로 곳곳이 빙판길입니다. 교통안전에 당신에게 날씨는 두려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BMW 엑스드라이브.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하이마트 무한만족팀. 뭐 좋은 아이디어 없나? 그렇다면 하이마트 신년 축하 사은 대잔치. 풍성한 사은품과 최고 200만 원 캐시백,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을 1월 10일부터 26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전자제품 살 땐 하이마트로 가요. 놈이라고 깎아주시는 겁니까 지금? 금께 이 정도 피자면 강남필인디. 우리 돈 많아라. 점심엔 5,900원 맞습니다. 스마트 런치 진짜로 피자가 5,900원. 점심이 기다려지지 않니? 금께 피자 앤모어 피자 핫. 순수하지만 깊게, 부드럽지만 진하게, 우유에 꼭 맞는 로스팅으로 더 깊은 커피향. 역시 맥심이죠. 우유를 넣어도 향이 깊은 맥심 화이트 골드 커피 믹스. 네, 주요 뉴스 들으시고요. 저는 3라운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